10월 4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역대급 하락을 우리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습니다. 9월 한 달간 10% 하락이 나왔던 코스닥은 오늘 하루 만에 4%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도 오늘 2.4%대 하락이 나오면서 각각 3월 27일, 3월 21일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원인은 환율이 사실 장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환율이 과연 어디까지 튈 것이냐. 지금 이 환율 전문가들은 137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상반기 제시했던 환율 고점 1300원보다 너무 높은 수치예요. 그리고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릅니다. 3거래일 동안 지금 20원이 넘게 올라간 모습이 나왔는데, 한국은행은 오늘에서야 이제 구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물론 여기에는 일본의 지속적인 이제 엔저를 만들기 위한 시장 개입이 영향을 미쳤고, 달러를 견뎌줄 수 있는 지금 통화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달러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그래서 시장이 하락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네, 일단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입니다. 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자, 이제 셧다운도 이제 어느 정도 임시 예산안이지만은 단기적으로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CPI, PCI라든가 이런 경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고,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그 셧다운이 지금 45일 뒤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왜냐면 이번 셧다운의 그 합의를 주도했던 게 메카시 하원 의장이었는데,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해임을 건의안이 됐고 실제로 해임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45일 뒤에는 다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셧다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셧다운은 계속 발생했어요. 이때까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이 엄청난 소비 국가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달러를 찍어내야 되는 국가란 말이에요.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들은 무역을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우리 빨리 공장도 다시 불러들이고 우리도 이제 많이 기업들을 읽어서 달러도 찍어내는데 기업들도 많이 키워서 흑자도 내는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선에서 패하게 되면서 무너졌고, 다시 이제 미국이 열심히 달러를 찍어내면서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좀 빡친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부채한도 협상 매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너희들 돈 이렇게 찍어내는데 이렇게 관리를 못해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정책으로 공화당에서 이제 딱 그거를 시비를 걸었고, 이번 임시 예산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통과는 안 됐어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다음 다음 합의 예산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자, 많이 길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셧다운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증시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좀 짧게, 지금 이번에 셧다운 리스크가 발생했던 걸 제외하고는 2021년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네, 셧다운 리스크가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하락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이제 기조를 만들면서 정치권 싸움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 셧다운 하면은 정부 멈춘다. 정부 멈추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굴리던 연기금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올려줄 수 있는 경제지표도 전부 다 셧다운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은 중요하지 않는데, 셧다운 언젠가는 합의가 되겠죠. 어느가 한 발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최장 기간 해봤자 20일밖에 안 넘는데, 근데 셧다운을 앞두고 싸움이 결려지면은 이게 증시는 굉장히 피로도가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셧다운 기간 동안 나스닥과 가장 동조하를 보이는 우리 코스닥도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딱 두 배로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셧다운이 여기서 45일 동안 치고받고 싸우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45일 뒤에도 또 우리 합의 안 해? 그럼 셧다운 해. 셧다운 뒤에는 지수가 떨어지면서 합의를 하겠죠. 근데 지금부터 45일 동안 또 셧다운을 한 해만 해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여기서 또 어디가 떨어질지 모르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이만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대부분의 시장은 오른다고 예상했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하원 의장이 경질되고 해이만이 올라가고 실제로 해임되고 나서부터는 지금 미국 양화선물 시장도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셧다운은 언젠가는 무조건 처리가 된다. 셧다운은 길어봤자 20일이고 체장 기간 20일이고 무조건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 미국은 그런 나라니까, 국채를 찍어내는 나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흔들리는 증시는 우리나라는 미국이 2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 그리고 지금부터 45일 동안 이게 또 셧다운 한 해 만에 계속적으로 흔들릴 거기 때문에 이 9월의 하락장을 이어서 10월까지 바로 첫날에 흔들려 버린 겁니다. 셧다운 이슈가 40일까지 진행된다고? 그럼 지수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 셧다운 동안에 발생될 수 있었던 이런 리스크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감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가장 큰 원인이자 현재 악재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버텼던 종목들이 뭐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버티는 종목들이 자동차, 뭐 그리고 바이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그래도 버텼습니다.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근데 성장주들, 2차전지, 반도체는 다 박았어요 밑으로. 사실 반도체도 여러분들 민감주지만은 연 10% 성장하는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겠죠. 만약에 연말 랠리가 나오지 않고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지금 40일 뒤에 45일 뒤에 재협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달 10월 먹고요. 또 재협상 기간 동안 만약에 셧다운이 돼버리면 또 최소 10일 이상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연말 랠리가 없어요. 그럼 10월부터 11월까지 증시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정말 방망이 짧게 잡고 그냥 괜찮은 종목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신용 한도 종목들 신용 털릴 때까지 기다리고. 신용이 아직도 20조 원이에요. 예탁금이 50조 원인데 여기 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샀던 종목들, 제가 오늘 작년 시장에 올려드렸던 종목처럼 정부 정책주들, 그리고 뭐 초원제 관련 테마주처럼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종목도 위주로 짧게 샀다 팔았다 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 여러분들 추매하지 마시고요. 이걸 제가 7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절대 추매하지 마시고, 뭐 스윙주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 보면 무서워요. 2차원지 치면은 좋은 말밖에 없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현금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나중에 큰 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유 종목들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부터 40일 뒤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셧다운이나 악재가 다시 한번 언제 돌발 상황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도 쉽지 않다. 차라리 깨져버려서, 지금 5%대 금리의 셧다운 있을 때까지 시장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습니다. 깨져버려서 신용이 털리는 걸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는 오늘처럼 수급이 몰리는데 좀 짧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회전율 돌리고요. 그리고 절대 지금 비중을 쉬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손절을 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지 추매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셧다운이 왜 그냥 오늘 4% 떨어진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 40일까지 계속적으로 흔들린다고? 셧다운의 리스크에서? 이게 시장에서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장 초반부터 시장이 크게 하락이 나왔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 야간 선물이 조금 더, 미국 선물이 양봉 전환 양봉 아닌데 강보합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고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던 반등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반등에 우리가 짧게 그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오케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쇼커버링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하는 건 오케이. 근데 지금 비중 실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10월까지는 계속 정부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리스크가 증시를 흔들 거고, 높은 고금리, 고달러, 그 높은 달러, 국제 유가를 시장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은. 미친놈들이니까 조심하시고, 지금은 피해가고, 단타만 쳐야 된다. 단타만 찬다.
그래서 제가 또 내일도 단타 잘 칠 수 있게 좋은 종목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 좀 내시고요. 네, 힘 좀 내시고 뭐 지금 제일 좋으신 분들이 아 시장 너무 안 좋아서 저 그냥 채굴이나 하러 갈래요. 돈 벌러 갈래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승자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 악재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몸을 웅크리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